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K입니다. 오늘은 가습기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실은 가습기 늘상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특히 비염 수술도 했고 해가지고 겨울철이면 항상 가습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습기 선택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가습기를 다양한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해봤고 기존에도 청소가 편하다던가 아니면 물 보충이 편하다던가 상부급수 그런 방식이 있죠. 에어워셔류도 비싼 돈을 주고 써봤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써봤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디자인 보고 고르시거나 그냥 초음파 가습기 저렴한 것들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습기라는 게 이렇게 물을 담고 있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나 곰팡이가 생긴다든가 그리고 몇 년 전에 가습기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세심하게 고르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지금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아가 있고 아기 아빠가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제품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바뀐다는 거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그 베이비페어 갔다가 사온 그 분유 포트라든가 이런 거 리뷰할 당시만 해도 제가 아직 애가 태어나기 전이었어가지고 야, 이걸 왜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확실히 실제로 육아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제 선택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회장님도 좀 그런 거 체험하십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용품보다 육아 관련된 것들은 다 비쌉니다. 저도 건강을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뜻 살 수 없었던 물건들을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막 덥석덥석 사게 되더라고요. 돈이 많이 깨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집은 항상 가습기를 쓰니까 아기가 있을 경우에 뭘 사야 되지 엄청 찾아보고 했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습기는 두 가지인데요. 제가 왜 이 가습기 두 가지를 선택을 했나?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저는 왜 이런 선택을 했나? 꼭 집에 아기가 있지 않더라도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제가 선택한 과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갖고 나와봤습니다. 일단은 시중에 가습기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고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품의 선택지를 좀 축소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걸러낸 거는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는 다 안 사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가습기는요, 물을 초음파로 분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입자로 퍼뜨리는 거기 때문에 물에 들어있는 불순물이나 물에 들어있는 세균까지도 같이 확산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가습기 세정제 때문에 난리가 났던 게 그 세정제 성분을 공기 중으로 퍼뜨려서 그게 사람 폐에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시중에 가장 많은 그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류는 다 제외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열식 가습기하고 자연기화식 가습기 두 종류가 남는데요.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날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살균 면에 있어서는 가장 믿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도 가열식 가습기를 써봤거든요. 그 가습된 수증기가 나오는 자리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당연히 물을 끓여서 내보내니까 당연히 뜨겁겠죠? 그리고 가열식 가습기는 생각보다 그 물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잘 때 틀어놓으면 뭔가 그 ASMR 들으면서 자는 느낌? 계속 왜 보글보글 소리 나잖아요. 난 좋은 것 같은데. 그 느낌 좋았어요?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군요. 그 왜 우리 UFO 같이 생긴 크다란 그 가열식 가습기 썼었잖아요. 그거 좀 뜨거워서 혹시 걱정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어? 오히려 이게 납작한 모양이었으니까. 자빠지지 않을 것 같아서 괜찮았다. 근데 제가 그 앞에 지나다니다가 몇 번 뒤었어요. 김 나오는데 몇 번 뒤어가지고 어른은 그래도 뜨거 하면 말면 되는데 아이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저 빼고는 다 그걸 엎어버릴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결국은 자연기화식만 남지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연기화식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이번이 첫 번째 사본 건 아니고 옛날에 그 비싼 그 벤타 에어워셔 이런 것도 써봤었는데 그때는 가격도 너무 비쌌거니와 그닥 그렇게 그 기화량이 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습도계를 항상 방에 놓고 있는데 그건 틀어도 이게 튼 건지 만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한 게 이 샤오미 가습기 이거 2세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2세대인지 3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샤오미에서 자연기화식으로 나온 건 이거 제품 하나뿐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자연기화식 가습기 써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에 물탱크 안에 이렇게 디스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별건 아니고 물을 계속 퍼올려가지고 빨리 날아가라 이렇게 증발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대부분의 이 에어워셔 방식 가습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냥
물통에 이런 디스크가 돌아가지고 물레방아 돌듯이. 그래서 이 가습기는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기 때문에 물의 순수한 그 수증기 성분만 날려요. 그래서 이 안에 불순물이 있던 없던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뭐 가열식만큼은 아니더라도 요 날아가는 수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곤 하더라고요. 미홈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핸드폰 어플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스마트 기능이 일단은 장점이고요. 뭐 샤오미 제품들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하지만 미홈 어플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현재 습도에 따라서 뭐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목표 습도를 막 50% 이렇게 해놓으면 50% 차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나마 이게 물탱크 용량이 4리터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기엔 이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탱크 용량이 4리터여가지고 그나마 좀 많이 날아가겠지 생각은 하는데 초음파 가습기 쓸 때처럼 실내 습도가 팍팍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물은 매일 넣어주긴 하고 있어요. 요즘 워낙 건조하니까요. 요즘 같으면 진짜 너무 건조해서 이게 많이 안 날아간다고는 하지만 이 4리터짜리가 한 만 하루? 뭐 길어야 막 하루 반 정도면 다 날아가요. 이 제품의 또 장점은 급수 방식. 여기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제로 수증기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물을 그냥 부으면 됩니다. 그냥 이거 뚜껑 열 필요도 없어요. 주전자에 물 따라다가 그냥 여기다 부으면 다시 물이 차올라요. 이 윗부분을 보시면 이건 현재 이제 물의 양, 수위를 나타내주는 표시등이 있고요. 와이파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요거는 바람 세기, 내보내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그래도 기화량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튼은 이제 요거를 수동으로 조작하게 되는 건데, 이제 저는 보통 어플로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품은 보다시피 굉장히 심플하고요. 아마 자연기화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가장 나은 제품이 아닐까, 현재 시중에 팔고 있는 것 중에는. 국내 제가 위니아라든가 이런 다른 제품들도 써봤는데 사실 안에 구조가 거의 동일한 데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비싸요. 샤오미가 워낙 싸게 만드는 거긴 하겠지만 다른 제품들은 이 자연기화식은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 자연기화식이면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뚜껑이 만약에 이제 제가 툭 치거나 해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요 샤오미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하나를 들여놨는데, 사실 저는 요것만 있다고 하면 저희 집 습도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요거 돌렸을 때, 저희 안방에 돌렸을 때 한 30% 정도밖에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가습기를 안 틀거든요. 저희 사무실에 가습기 안 틀고 히터를 틀 경우에는 10%대까지 습도가 내려가요. 요즘 그 지경인 날씨니까 아무리 이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안방에 틀어놓는다고 해도 30% 이상 많이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습량이 아쉬워서 하나를 더 알아봤는데 그 제품은 이겁니다. 이 제품은 쿠쿠의 맘 편한 안심 가습기입니다. 이름 참 기네요. 아무튼 맘 편한, 그냥 쿠쿠 가습기라고 할게요. 쿠쿠 하면은 밥통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 집은 쿠첸을 쓰고 있습니다. 쿠쿠 하면은 그닥 이렇게 좋은 기억은 없는데 제가 이제 쿠쿠 주식을 좀 샀다가 손해본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쿠쿠 제품은 인덕션 어디 거지? 우리 집 인덕션이 쿠쿠네. 쿠쿠가 그래도 있었군요. 딴 얘기하지 마. 이 제품은 쿠쿠에서 만든 가습기인데 가격이,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더럽게 비쌉니다. 정가가 23만 8천 원이에요. 물론 출시가가 23만 8천 원이고 실제로는 네이버 제가 최저가 검색해보니까 한 15만 원대 정도에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뭐 특별한 기능이 있냐, 뭐 스마트한 기능이 있냐 하면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습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왜 이렇게 비싼데 추천을 하냐? 저도 사실 별로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이 제품 추천 못 드렸을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기를 키우는 아빠 입장이 되면은 가격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장점 보여드리면 뭐 그 정도 가격은 더 주고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제품은 가습 방식 자체는 그냥 초음파 가습기예요. 초음파 가습기고 이거 써보면 아시겠지만 가습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거 물 나올 때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펄펄펄펄 그 있잖아요. 그 무대 그거 스모크 만드는 그런 기계처럼 막 엄청 나옵니다. 습도도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막 습도 올리고 하는 데는 효과는 좋은데, 제가 처음에 그 초음파 가습기는 다 걸르기로 해놓고 이 제품을 선택을 했냐고 하면, 이 제품 화면에 보기에 지금 커 보이나요? 이 제품이 일단 용량이 크고 얘도 물통이 4리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을 많이 담을 수가 있고, 물을 많이 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물을 자주 리필해야 되는 것도 또 귀찮은 일이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물탱크 용량이 큰 걸 선호하긴 합니다. 이 제품은 안을 열어보시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자 보세요.
이 코끼리 코 같은 게 딸려 올라오는데 얘가 뭐냐면 얘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 얘가 초음파 진동자입니다. 얘가 여기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물에다가 얘를 담궈가지고 얘가 초음파로 진동을 해서 수증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가습기 작동부는 버튼은 이제 뚜껑에 다 있죠? 전기 공급하는 것도 이쪽 뚜껑 쪽에 다 있죠? 얘는 꽂으면 그만이고 나머지 밑에 통은 다 물통입니다. 사리터치에 거대한 물통이 있는데 여러분 쿠쿠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스테인리스 압력밥솥, 그 전기밥솥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안에가 스테인리스, 이 밥솥 안쪽 통 있죠? 이 밥솥 안쪽 통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물통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물통을 꺼내고 나면 이 나머지 껍데기는 진짜 그냥 껍데기입니다. 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있는 물통을 꺼내서 이거를 세척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거보다 더 큰 그 빨래 삶는 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삶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살균이나 이런 방면으로는 굉장히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를 뭐 물을 리필할 때마다 얘를 꺼내가지고 뭐 한 번씩 그냥 물로 헹구고 닦아주고 하거나 아니면 이따금씩 그 빨래 삶는 통에 넣고 그렇게 굉장히 고열에 한 번씩 끓여주고 하면은 초음파 가습기긴 하지만 뭐 세균 번식이나 이런 문제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분리형으로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뭐 이런 거는 오래되면 이것만 따로 구매를 해도 되고 하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뭐 뚜껑도 그렇고 이거 진짜 밥솥 뚜껑 같이 생겼네? 진짜 밥솥 뚜껑 같이 생겼네요. 이런데. 그냥 밥솥에 쓰던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가습기에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양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잘 보이나요 지금? 오, 가습량이 장난이 아니죠 진짜. 이게 지금 제일 세게 튼 거긴 한데 이게 살살 틀어도 꽤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습도계에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자연기화식 가습기로는 안방이 한 30몇 프로가 최대였다고 하면 얘는 막 50% 막 넘어갑니다. 계속 틀어놓으면. 그래가지고 아기 방에 이제 습도 맞춰주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화면에 잘 보입니까? 근데 나 그거 버튼 조작을 못하겠어. 조금 나도 이 버튼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해요. 이 버튼이 터치 방식이거든요. 터치 방식인데 이 버튼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내가 지금 전원 버튼을 누른 건지 안 누른 건지 좀 긴가민가해. 아니 가습량과 시간을 같이 돼 있는데. 가습량하고 가습 시간 이게 같이 요거? 난 가습량을 바꾸고 싶은데 가습 시간이 바뀌어서. 요 UI 좀 불편합니다. 요 UI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길게 누르잖아요. 길게 누르면 이제 가습량 버튼이 됐다가 또 한번 길게 누르면 가습 시간 버튼이 됩니다. 버튼을 2개밖에 안 넣다 보니까 이런 조금 조작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요즘은 전화 회장님은 이제 집에서 샤오미 제품들 쓰면서 미홈 그 스마트 어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원시적인 제품은 오랜만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사실 더 설명할 것도 없어. 가격은 아까 그 샤오미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얘는 네이버 최저가로 검색했을 때 15만 몇천 원 정도에 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격이야 이제 출시 이후에 점점 뭐 내려가는 게 보통이니까 뭐 나중에는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습량 맞춰야 되고 살균 신경 쓰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한 15만 원 정도 주고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요즘 그 육아 그 프리미엄 때문에 15만 원이라도 사야지 이렇게 선뜻 생각이 되는데 아기 없는 집에서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가습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회장님 15만 원이 좀 비싸죠. 근데 국내 다른 제품 생각하면 그렇게 비싼 건지. 사기사 이제 뭐 LG 뭐 삼성 뭐 다른 데들은 뭐 더 비쌀 수도 있고 위니아 뭐 위닉스 이런 것만 생각해도. 근데 거꾸로 국내 제품들 중에서는 막 5만 원 밑에 것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이 육아용 가습기 이런 거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주로 청소가 편한 가습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게 뭐 윤남텍 같은 제품 있잖아요. 되게 못생긴 플라스틱 통으로 생긴 거. 그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청소하기는 편하다 뭐 이런 장점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런 장점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는 건지 6만 원대로 기억해요. 제가 구매했을 때 6만 원대 정도로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들은 막 3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용량이 대신 크잖아요. 그런 장점은 있죠. 4리터짜리 디자인 예쁘고
조금 유명 기업 제품들은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 가격도 나쁜 가격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너무 비싸. 실은 쿠쿠에서 저희 채널로 이 제품을 소개해달라는 그 리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거절했어요. 가격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뭐 소개하면은 뭐 내가 돈 받고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되지. 이래가지고 거절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기 키우면서 써보다 보니까 그래 뭐 15만 원이면 쓸 수도 있지. 약간 요즘 제가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확실히. 물건을 고르는 태도가 아기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어폰 소개할 때도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가성비 제품만 또 하지 말라고. 좋은 거 사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너무 이제 저렴한 제품만 찾다 보니까 제가 실제 생활에서 저렴한 제품만 구매하는 건 절대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가전제품은 자꾸 뭐 샤오미 제품 같은 거 주로 소개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어폰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저렴한 제품만 좀 위주로 소개를 하게 되고 그런 면은 있었어요. 저희 방송 채널 계속. 근데 지난번에 메이주팝 별로 싸진 않은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야 그래 잘했다. 너무 맨날 싸구려 제품만 소개하더라.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가성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저의 개인 취향이 굉장히 많이 개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제품을 고르게 되었나 이런 부분에 좀 공감을 하신다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 가습기에 대해 뭐 더 많은 얘기를 할 건 없겠다. 아무튼 프로듀서 DK 네이버 카페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